미국에서 지어지던 데이터 센터의 절반이 멈춰섰습니다. 그런데도 AI 기업들은 역사상 가장 큰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모순의 한가운데 진짜 수익이 나는 지점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전쟁에서 진짜 돈을 버는 곳은 AI 회사 자체가 아닙니다. 엔트로픽이 이기든 오픈 AI가 이기든 두 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동시에 쏟아붓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칩, 데이터 센터, 전력입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전면전 상황부터 정리하고 돈이 흘러가는 세 갈래를 따라간 뒤 반드시 짚어야 할 리스크까지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AI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엔트로픽과 오픈 AI의 정면 충돌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거세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엔트로픽의 연간 환산 매출 ARR은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4월 7일에 공식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2025년 말에는 90억 달러였는데 반년도 채 되지 않아 3배 이상 뛰었습니다. 같은 시점 오픈 AI의 ARR은 240억, 250억 달러 수준입니다. 매출 기준으로는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넘어선 셈입니다. 장외거래 시장에서는 엔트로픽의 내재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오픈 AI는 3월 말 펀딩 라운드 기준으로 520억 달러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엔트로픽은 오픈 AI의 뒤를 따르는 존재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오픈 AI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4월 13일 더버즈가 오픈 AI 내부 메모를 전문 공개했습니다. CRO15, 즉 최고 매출 책임자가 작성한 메모인데 여기서 엔트로픽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엔트로픽의 300억 달러 매출은 구글과 아마존 클라우드 파트너십의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약 80억 달러가 부풀려진 수치라는 주장입니다. 둘째, 엔트로픽은 전략적 실수로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오픈 AI는 2030년까지 30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한 반면 엔트로픽은 2027년까지 7, 8기가와트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너희 매출도 부풀려졌고 서버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 어제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최대 2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NBC와 로이터가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기존에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넣은 자금이 80억 달러였는데 여기에 즉시 50억 달러를 투입하고 상업적 마일스톤을 달성하면 최대 200억 달러를 더 넣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엔트로픽은 향후 10년간 AWS에 1000억 달러 이상을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아마존의 자체 AI 칩인 트레이니엄2와 트레이니엄3를 사용해 최대 5기가와트의 용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픈 AI가 엔트로픽의 컴퓨팅 부족을 지적한 날짜가 4월 13일인데 정확히 일주일 뒤 아마존이 250억 달러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7, 8기가와트밖에 없다고 했는데 단숨에 5기가와트를 추가 확보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오픈 AI의 저격에 수표로 답한 셈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아마존의 포지션입니다. 아마존은 엔트로픽에 250억 달러를 넣으면서도 올해 2월에는 오픈 AI에도 5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완전한 양다리 전략입니다. 누가 승리하든 아마존은 이길 수 있도록 구조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무데이가 4월 17일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와 직접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배경에는 엔트로픽의 신모델, 미토스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극도로 강력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인데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중국에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월 21일에는 미토스 모델에 비인가 사용자가 접근한 정황이 보도되면서 보안 이슈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리스크 항목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수요 폭증을 보여주는 신호는 또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서버가 거의 매주 다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월 초, 4월 7일, 4월 15일, 4월 20일까지 장애가 끊이지 않았고 4월 7일에는 아예 메이저 아우티지를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엔트로픽은 4월 16일 요금 체계까지 바꿨습니다. 기존의 인당 정액제에서 월 20달러 기본료에 사용량만큼 추가 과금하는 종량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라 서버가 감당하지 못하니 사용량을 조절하겠다는 공급 측면의 조치로 읽힙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엔트로픽과 오픈 AI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충돌하고 있고 그 사이 아마존은 양쪽 모두에 수십조 원 단위로 베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악관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두 회사 모두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자금이 어디로, 얼마나 흘러가는지를 알면 지금 시장의 구조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 흐름을 추적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봐야 합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예정이었던 미국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의 거의 절반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약 7기가와트 규모입니다. 전력망 병목, 중국산 부품 관세, 변압기 부족이 동시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 분석은 더 충격적입니다. 2028년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74기가와트에 달하지만 실제 공급 가능한 전력은 약 25기가와트 뿐이라고 합니다. 거의 50기가와트가 부족한 셈입니다. 그런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설비 투자 총액은 최소 300억 달러에서 최대 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전년 대비 최소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급은 막혀 있는데 자금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이해해야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혜주들이 왜 돈을 버는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돈줄은 칩입니다. 그리고 칩이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AI 업계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엔트로픽도 오픈 AI도 구글도 메타도 결국 엔비디아 칩을 사야 합니다.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결국 같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구조입니다. 숫자가 이를 보여줍니다. 젠슨 황 CEO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블랙웨어와 베라루빈 칩에 대한 수요는 5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고 2027년까지 누적하면 1조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68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분기인 FY27 1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약 780억 달러입니다. 분기 매출이 780억 달러라는 것은 연환산하면 3천억 달러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5월 20일에는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단기적으로 매우 강력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언급한 아마존의 자체 칩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이 엔트로픽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트레이니엄 자체 칩을 쓴다고 했으니 엔비디아에는 악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아마존 자체 칩이 커버하는 영역은 전체 AI 컴퓨팅 수요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까지 포함한 전체 수요를 합치면 엔비디아 칩 수요는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전체 설비 투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엔비디아에는 최고의 뉴스입니다. 두 번째 갈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칩을 샀다면 그 칩을 돌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앞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절반이 멈춰섰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미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업이 코어위브와 네비우스입니다. 먼저 코어위브입니다. 이 회사는 AI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올해 행보가 매우 공격적입니다. 4월 10일 엔트로픽과 단연간 클라우드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발표 당일 주가는 10% 넘게 뛰며 105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처음은 아닙니다. 코어위브는 이전에 오픈 AI와 119억 달러, 엔비디아와 63억 달러 규모의 계약도 이미 맺어둔 상태입니다. 결국 엔트로픽도 오픈 AI도 코어위브에서 서버를 빌리고 있는 것입니다. AI 수요가 넘쳐나는데 대형 클라우드만으로는 이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코어위브 같은 전문 인프라 업체에까지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비우스도 같은 맥락이지만 규모는 한 단계 더 큽니다. 3월 16일 메타와 27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발표 하나의 주가는 하루 만에 15% 급등했고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은 약 87%를 넘겼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목표가를 205달러로 올렸습니다. 새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일은 막혀 있는데 이미 가동 중인 인프라를 갖고 있는 코어위브와 네비우스는 공급 부족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갈래는 전력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결국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력이야말로 지금 AI 밸류체인에서 가장 심각한 병목입니다. 앞서 2028년 기준으로 49기가와트가 부족하다고 했죠.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기업이 결국 돈을 벌게 됩니다. 블룸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연료전지 전문 기업인데 4월 13일 오라클과 최대 2.8GW 규모의 연료전지 공급 마스터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초기 1.2GW가 이미 미국 전역의 오라클 프로젝트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부족하다면 전력망이 확충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연료 전지를 현장에 바로 설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계약 하나로 블룸에너지의 수주 잔고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전 쪽 움직임도 큽니다. 아마존이 투자한 소형 원전 기업 엑스에너지가 나스닥 IPO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16, 19 밸류에이션, 최대 75억 규모입니다. 티커는 XE로 나스닥 상장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같은 주에 오크로 주가는 28%, 뉴스케일은 20% 넘게 급등하면서 원전 섹터 전체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시장에 깔리면서 원전주 전반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빅테크 자체도 수혜주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알파벳은 엔트로픽 지분을 약 14%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적 투자액은 30억 달러 이상인데 엔트로픽 시가총액이 1조 달러 기준이라면 이 지분 가치는 약 4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4월 6일에는 구글과 브로드컴을 통해 엔트로픽의 상점 5기가와트 규모의 차세대 TPU 컴퓨터 용량을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가이던스는 1,750억, 1,850억 달러입니다. 말 그대로 AI 인프라에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엔트로픽과 오픈AI 양쪽 모두에 걸쳐 있습니다. 동시에 AWS는 엔트로픽으로부터 1,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지출 약속도 확보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만 2,000억 달러에 달하고 클라우드 매출의 장기 가시성도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칩은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 인프라는 코어 위브와 네비우스가 넘치는 수요를 직접 흡수하고 있습니다. 전력에서는 블룸에너지와 원전주들이 병목을 해소하면서 수익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은 투자자이자 공급자이자 고객으로서 이 밸류체인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뛰어들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뢰밭이 있습니다. 먼저 엔트로픽 자체의 리스크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서버가 거의 매주 다운된다고 말씀드렸죠. 서비스 품질이 이렇게 흔들리면 아무리 매출이 빠르게 늘어도 기업 고객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레지스터는 클로드의 품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용자 불만까지 보도했습니다. 수요 폭발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고객은 떠납니다. 여기에 오픈AI가 주장한 매출 80억 달러 부풀리기 논란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구글과 아마존 클라우드 파트너십의 회계 처리 방식 때문에 실제 매출보다 크게 잡혔을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엔트로픽의 성장 스토리에는 적지 않은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안 리스크도 큽니다. 미토스 모델은 사이버 보안에서 극강의 성능을 보여 백악관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바로 그 미토스에 비인가 사용자가 접근한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보안 도구가 정작 자기 자신은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규제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사안입니다. 엔트로픽 IPO는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보안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프라 쪽도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의 절반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 업체에는 희소성 상승으로 작용하지만 동시에 신규 확장이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력 인프라 부족, 변압기 부족, 중국산 부품 관세까지 겹치면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일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어 위브와 네비우스 같은 중소형 데이터 센터 관련 주식은 올해 크게 올랐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극심합니다. 네비우스가 87% 상승했다는 것은 반대로 그만큼 빠르게 조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전주도 같습니다. 엑스에너지 IPO 소식에 오크로가 28%, 뉴스케일이 20% 급등한 것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올해 설비 투자가 최소 300억 달러에서 최대 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속도가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AI가 실제로 그만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서 한 번이라도 본격적으로 제기되면 이 모든 수혜주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요가 구조적이라는 점은 맞지만 투자 속도가 영원히 가속될 수는 없다는 점 역시 현실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절반이 멈춰섰는데도 AI 기업들은 역대 최대 규모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모순의 답은 분명합니다. 수요는 확실하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최소 2028년까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이에서 칩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전력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구조적으로 유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5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엑스에너지의 나스닥 상장, 그리고 10월로 예상되는 엔트로픽 IPO까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는 만큼 어디로 돈이 몰리는지 정확히 파악하되 각자 분명한 기준으로 타이밍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